그러면은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시장 힌트들을 좀 얻어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XRP를 쭉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많이 보시니까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각국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입을 하던 거는 기관들, 세력들이었죠. 근데 지금 살펴보시면 블랙록 피델리티가 주도하는 상승 흐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아시아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을 주도하는 건 미국이긴 하지만 실제로 아시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각국 나라들의 기관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본의 도쿄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다라는 기사가 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는 공시를 또 한 번 내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비트코인을 보유를 했다가 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올해는 10,000개, 내년까지는 20,000개를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플래닛 주가도 작년부터 15배 이상 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재무 전략으로 비트코인을 편입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조금 더 뜯어보면은 보통 기업들이 보유 현금이나 유동자산에 비트코인을 매입을 한다는 거는 사실 달러, 원래 채권, 예금 중심으로 구성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환율 리스크라든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대응하는 장기 보유 자산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채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쇼킹한 이유는 일본이라는 특성 때문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법인세가 꽤 높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할 때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사실 평가손익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실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웬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비트코인을 자산에 지금 편입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담스러운 구조를 꺾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편입을 하고 올해 내년까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미국 기업처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좀 자산으로 축적하고 있겠다라고 강하게 밝힌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신호탄들이 이제 아시아 상장사들에게도 좀 뒤따르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저희가 유럽으로 한번 날아가 볼 텐데 프랑스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전문 전환 사채를 발행했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규모는 약 2,400만 유로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친다면 3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기업이 지금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을 산다는 거는 트레이딩 목적이 아니라 장기 보유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향후 주식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않았다는 거는 사실 비트코인을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현금을 남긴 걸로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채권을 찍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더 오를 만한 확신이 없다면 사실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저희가 다른 면에서 어떤 말이 또 나오고 있냐면 지금 프랑스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 육성 정책의 일환이 아니냐. 프랑스 국가적인 면에서도 지금 기업들을 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유럽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비트코인만으로 개인적인 포모는 굉장히 많이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점점 더 나아가서 기업들 간에서 포모가 느껴지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내년에 들어서면서 각국 나라들 간에서도 비트코인으로 포모 현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서 이제는 지금 사기가 무서워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제 나라들까지 들어온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의 시작은 오늘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다시
일본 갔다가 유럽 갔다가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대형 운용사들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ETF 보유량입니다. 좀 사진이 없어서 재미가 없긴 한데 한번 살펴보시면 블랙록, 피델리티, 뭐 인베스코 아니면 뭐 바네크 같은 전 세계 뭐 운용사들의 탑 티어 급만 지금 모아놨어요. 실제로 펀드 안에 비트코인 ETF가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검증된 자산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책정을 해야 하는 게 매수 구조인데 이 매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고객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구성비에 따라서 원래 S&P 500의 뭐 40%, 채권의 30%, 뭐 비트코인이 2% 이렇게 자동으로 매수가 돼요. 그런데 그 말은 사실 자금이 들어올 때마다 알아서 자동으로 매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ETF라는 제도 단어에 들어온 이상 그 룰에 따라서 정해진 만큼 자금이 들어오고 정해진 만큼 알아서 자동으로 유지가 되는 수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IBIT ETF 보유량이 63만 개를 돌파를 했고요. 비트코인 총 발행량의 3%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네크라든지 피델리티라든지 꾸준하게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는 두말하면 좀 잔소리인 것 같고 실제로 이 강한 수요들이 가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도 이런 각국 나라들의 정부들의 움직임 그리고 기관들의 움직임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본의 메타플래닛처럼 상장사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또 프랑스에선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미국의 초대형 자산 운용사들은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자동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재무전략과 자금 운용에서 공식 루트에 비트코인이 편입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도권 자금들은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고요. 이런 구조는 쉽게 꺾일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은 수요 자체의 큰 틀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 중심의 매수세가 좀 많았던 시장이었는데 일단 자금 흐름이 바뀐 것 같아요.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시장 내부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좀 짚어봐야지 저희가 좀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부적인 흐름은 어떨까요?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두 가지 갈래길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는 너무 비싸져서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나오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은 공부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그냥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좀 더 힘들게 하고 올라가느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온체인 데이터를 또 간단히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서플라인 로스 지표를 같이 살펴볼 텐데 이름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손실 상태에 있는 공급량입니다. 지금 시장에 있는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 중에 현재 가격으로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때 수익이 내는 사람들이 더 많냐 아니면 손실 낸 사람들이 더 많냐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시장의 바닥 구간을 살펴볼 수 있을 때가 좋아요. 실제로 이 평단가가 손실 구간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 그만큼 시장을 떠난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고 그만큼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그 구간의 언저리에 얹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잖아요. 살펴보시면 보라색 그래프가 많이 올라올수록 손실 구간이라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면 실제로 손실 구간이 좀 적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수익보다는 손실만 체킹된 그래프예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그 비율이 손실 그래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손해보고 있는 지갑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바닥 구간에서는 확실히 좀 벗어났다라고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심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면 시장에서는 좀 위축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반대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게 체킹이 된다면 매도 압박이 좀 줄어들고 아니면 신규 매수 심리가 조금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로 저희가 반복적인 패턴을 좀 읽어볼 수 있는데 17년도 불장 이후 그리고 21년도 불장 이후 하락장대를 벗어나서 가격이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이 서플라인 로스 그래프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어요. 가격적인 면에서. 그래서 지금 또다시 그 구조가 똑같이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손실 중인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떠날 사람은 많이 떠나고 이제는 좀 지킬 사람들만 좀 남아 있다. 시장이 조금 깨끗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시기에 서 있는데 우리가 상승을 위한 축적 구간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실현가 지표를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체 시장 참여자들이 평균적으로 어떤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실현가가 떨어지고 나서 아니면 오르고 나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누군가는 1억에 산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8천만 원에 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황 색깔 그래프 리얼라이스드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평균 가격을 낸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체킹이 되어 있는데 이 실현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다시 꺾이고 나서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 구간을 보시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 실현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작은 노란 색깔 동그라미로 보이시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데이터로서는 배어장 신호는 아직까지 읽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실현가 그래프가 고점을 찍고 꺾이고 나서 선 반영이 되고 나서 실제로 배어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리얼라이스 프라이스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이익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 당장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더 큰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실현가 돌파 이후에 비트코인이 21년도에 쌍봉을 그려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실현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구조라면 시장의 가격적인 면에서 아직 건강하다라고 시그널을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급등을 해서 투기 과열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장에서는 온체인 데이터가 아니라 차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 아무리 지금 펀더멘털이나 자금 흐름이 강하게 움직이더라도 차트의 방향이 틀어지면은 시장의 가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반등 타이밍인지 중요한 시점이에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통 52주 이평선을 보긴 하지만 오늘은 25주 이동평균선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지금 푸른색으로 체킹이 되어 있는데 25주 평균선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25주 이평선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MACD 골든크로스가 아래쪽에서 나왔어요. 지금 이걸 돌파를 했다는 거는 단기적인 반등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한번 지금 이 이평선을 뚫고 올라와서 아래로 꺾인 게 아니라 완벽하게 지금 위로 뚫어줬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휩소 구간이 아니라 가격적인 면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ETF를 통한 뭐 구조적인 수요면 아니면 이슈라든지 그리고 이런 온체인 데이터와 기술적인 차트면까지 요새 육각형 인간이라고 하지만 이런 육각형 면에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급함보다는 좀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림 같은 경우에도 한 발 물러서고 퍼즐 같은 경우에도 한 발 물러서서 좀 맞춰봐야 잘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조급함보다 이런 장기적인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